네, 여러분, R&E를 위한 과학 글쓰기 2차 시 연구 노트와 보고서 쓰기 대해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연구 활동을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연구 활동을 통해서 과학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활동은 어떤 글쓰기가 필요할까?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연구 노트, 연구 일지 쓰는 거, 보고서 쓰는 거, 논문 쓰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R&E를 조금만 살펴보면 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연구 활동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형태가 지금 창의적 문제 해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R&E라고 하는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탐구, 즉 실험을 열심히 하는 것도 연구 활동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씩 목적이 다릅니다. 순수하게 어떤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해서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이론을 확인하는 거, 이거 개념 학습이죠. 보통 우리가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뭐 실험 과목이 있으면 그 실험 과목에는 주제가 정해져 있고 그 주제는 꼭 실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탐구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D가 열려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문제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좀 폭넓게 주어져서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학에서는 대학원 석사 과정 정도에서 이런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지도 교수님이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지도 교수님이 안내해주는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뭘 해서 뭔가 결과를 내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 R&E 유형의 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교수님을 찾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단 교수님이나 분야가 정해지고 그 교수님이 잘하는 거랑 관계되어서 내가 좀 해보겠다, 그러면 PBL 단계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박사 과정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있지만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의 아이디어 내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하게 되면 역량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 글쓰기를 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이 탐구, PBL, CPS 모두 다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논문까지 내는 경우는 CPS에 해당하고요. 보고서 정도를 쓰는 것은 PBL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지 쓰는 정도는 탐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CPS 같은 방식으로 연구 활동을 할 경우에 일지도, 연구 노트도 쓰고 보고서 쓰고 논문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고나 영재학교 같은 데서 교수님과 함께 할 때 이 보고서와 논문이 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쓰기 위한 활동을 했으나 논문을 쓰라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 활동을 했으나 보고서만으로도 끝을 내라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연구 노트, 보고서, 논문, 이 세 개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좀 이해하시면 본인이 과학 글쓰기를 할 때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 노트, 그 다음에 보고서, 논문은 목적성과 지향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표현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고요. 무엇을 중요시하냐 또는 덜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강조돼야 될 부분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와 같은 연구 역량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서, 뭐 미래 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연구 역량에 이런 것들을 요구한답니다. 일단 디지털, 뭐 컴퓨터로 하는 거 잘해야겠죠.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새로운 거를 열어낼 수 있는 열린 사고, 그 다음에 다 함께 뭘 해볼 수 있는 협업, 그리고 공감, 의사소통 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가 정신,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교사나 교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 사실 이 역량들을 모두 통칭해야 연구 역량을 가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읽어보고 여러분들 필요할 경우에 이 부분들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역량이 좀 잘하고 있는지 부족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PS를 진행되는 단계를 보면 크게 계획하는 단계가 있고 수행하는 단계가 있고 표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 단계 이때 뭐 글 쓰면 되나?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글을 써야 되죠. 왜? 계획서 작성하는 단계에도 글이 필요하고요.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결과 정리 이게 이제 연구 노트도 쓰고 보고서도 써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표현하는 단계에서는 발표 자료, 포스터 발표하면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요. 논문도 만들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계획서를 쓴 다음에 연구 노트, 탐구 노트를 쓴 다음에 연구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루어진 것이 보통 PBL 단계인데요. 그리고 나서 발표, 포스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와 발표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게 되겠죠. 뭐 평가자가 평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료들이 뭐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논문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정말 구체적인 데이터 일일이 했던 날짜,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연구보고서는 그거를 잘 정리해서 잘 보이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논문은 뭘까요? 논문은 이 연구들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를 주장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논문은 약간 주관성이 강화되고 연구보고서 작성 부분에서는 약간 객관성이 더 강조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행 및 결과 정리 여기서는 사실성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는 계획서를 쓸 때 뭐가 필요하냐? 왜 이걸 해야 되는가는 필요성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를 연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필요성이 뭐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학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다 좋아요. 근데 내가 개인이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지. 연구 단계의 필요성은 명확하게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문적인 어떤 발달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가장 좋은 둘 다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수행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실험하거나 조작 변인, 뭐 통제 변인, 뭐 이런 게 해야 되니까 결국 변인 설정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표현 단계에서는 연구 노트, 보고서, 논문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계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연구들이 있을 때 쉽게 그러면 실험하고 보고 쓰고 논문 쓰면 되지 않겠냐인데 이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과학하고 공학 기술이 결합이 돼 버렸어요. 사실 과학은요. 자연에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안을 만들어내는, 즉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견합니다. 어떤 이미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몰라서 찾아내는 거고, 공학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과학과 공학이 결합이 되면서 현재 이공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둘 다를 합니다. 좀 더 순수 과학에 치우쳐지면 자연의 어떤 원리 이런 거를 발견하면서 설명하는 체조라는 연구가 있고, 대부분의 이제 이공계 대학은 기초과학을 했으나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죠. 왜? 이게 이제 경제활동도 되고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순수 기초과학보다는 약간 응용과학이나 공학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럴 때는 이 둘 다를 결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 공학 설계 과정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보는데 둘 다 비슷해요.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이 공학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개념 설계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 개념 설계는 기존에 있지 않은 무언가를 실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돼요. 추상적이어도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두 개 섞어서 진행을 대부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나 공학 설계 과정이나 어쨌든 연구 활동을 통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꾸준히 역량이나 실력들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뇌 중에서, 대뇌 피질 중에서 어디가 발달해야 된다고요? 전두엽이 발달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전두엽 발달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연구 활동이고. 그럼 이 연구 활동에서 그러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뭐다? 바로 과학 글쓰기. 노트 쓰고 보고서 쓰고 논문 쓰는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노트로 쓰고 보고서 쓰고 논문 쓴 건요. 내가 제일 먼저 했다. 이거를 밝히는 일종의 지식재산권과 연계가 됩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 누가 몇월 며칠 날 이 실험을 먼저 했냐가 그 아이디어를 낸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글쓰기를 잘하는 것이 선취권 확보, 지식재산권 선취권 확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 노트 보고서는 무엇이 다른가? 논문은 세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노트는 기본적으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나는 이 실험을 했어요. 뭘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손으로 쓰는 거예요. 컴퓨터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론 컴퓨터로 하는 요즘 전자노트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전자노트는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날짜에 작성했다는 것이 반드시 기록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위조 변조가 안 돼요. 왜 손으로 쓰냐면은 손으로 쓰고 날짜를 쓰는 거는 물론 뒤에도 조작할 수도 있으나 축적되어 있으면 연구노트가 그거를 다 진실하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작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요즘 오늘날은 이제 대학에서는 전자연구노트라 해서 키보드로 쳐넣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반드시 그 시간에 작성됐다를 알려주는 보안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실험, 목적, 방법, 점검 이런 걸 쓰게 돼 있는데 일단은 객관적인 것만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별로니까 한 그림 되지 아니에요. 모두 다 각자야 돼요. 왜냐? 나중에 몇 명이 참가했고 누구는 기여했다, 누구는 기여하지 않았다 논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게 했어요? 바로 선취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과학혁명 시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가 먼저 했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취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밝히는 것이 노트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뭐 네로 다빈치 노트를 발견했다, 뉴턴의 노트를 발견했다. 그 다 선취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써야 됩니다. 4명이 한 조니까 한 건 아닙니다. 4명 다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같은 내용에도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행 과정과 결과가 나중에 그것만 봐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나만 알아야지 빼놓는다 안 됩니다. 웬만하면 다 쓰세요. 낙서까지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 삭제 자료 부착 때는 반드시 뭐 줄 긋고 밑에 날짜 표시 서명. 그러니까 나중에 고치지 않았다. 이게 연구 노트는 연구 진실성 또는 선취권 문제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누가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선 긋고 여백 이렇게 글씨를 써놔야 이 사람은 진실성 있게 하는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연필로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볼펜 같은 보존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럼 연구노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좋으시냐라는 건데 이걸 이제 과학기술정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키스타라고 하는 이게 한국 지식 잘 안 보이는데 한국 지식 전략원인가 여기서 지식재산 전략원인가 여기서 이제 표준 양식을 만들었어요. 학교마다 다른 걸 쓸 수 있고 선생님마다 교수님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프로젝트 요약 내용을 쓰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바뀌게 되면 나중에 바뀐 내용 다시 쓰면 되고 일단은 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메뉴에 실험 제목, 실험 목적, 기록자, 일자, 확인자, 일자. 확인자를 넣는 이유도 너 혼자 쓴 게 아니라 지도 교수나 또는 동료가 스스로 이렇게 관리 측면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 예를 보면 한국지식전략원에서 키스타 맞네요. 2016년에 이 우수 사례집을 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양식이 나오고 상 받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 양식 안에 이렇게 손으로 이게 노트로 되어 있으니까 손으로 일일이 쓰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노트를 이게 뭐죠? 편절했다 그러나요? 이렇게 링에 꽂아갖고 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사진 찍어서 출력해서 갖다 붙이고 이건 이제 주로 이건 이제 출연 연구소 여기는 기업체에서 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작성해서 그래프 결과도 손으로 그리기 어려우면 출력해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날짜 쓰고 확인받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연구 노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연구 노트를 만약에 쓰고 있다면 또는 쓰고 있지 않다면 나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가를 중간쯤에 한번 아니면 매번 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도 역시 만들어 놨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 쓴 다음에
체크를 하면서 빠진 부분 채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뭐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때까지는 기억이 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물론 미리 읽고서 미리 알고서 체크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15가지 뭐 차근차근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연구 노트가 과연 내가 빠뜨리고 있는 게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체크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노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뭐 특허청에서 이 연구 노트만으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 개혁을 했답니다. 기존에는 뭔가 변리사를 통해서 온갖 서류를 만들고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7개 정도의 뭐 특허 명세서를 첨부 복잡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출원이 가능하게 해줬어요. 즉 메모, 연구 노트 이런 부분들을 PDF 그거 뭐 스캔해서 첨부해도 되겠죠. 또는 논문, 그러니까 논문도 선칙권을 인정해 주는 거 특허까지. 대신에 이제 출원되고 나면 1년 2개월 내에 정식적으로 뭐 변리사가 작성하는 문서로 제출하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경진대가 많이 열려요. 기업체 대상, 대학 자체 경진대회가 있어서 장학금 수여도 하고요. 이런 경진대에 참여하는 연구노트 경험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연구직에 종사할 때 직무 역량으로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노트는 뭔지 알겠어요. 그럼 보고서는 뭐냐? 보고서는 조사, 답사, 실험 등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사업을 수주받았을 때 그 사업 주체가 원하는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근데 이건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과업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를 기록합니다. 연구 노트는 그때그때 일을 기록한 거지만 연구 보고서는 그때그때 노트를 모아서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목적 달성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거는 노트에서 드러날 수는 있지만 실제 보고서에서는 객관성에 정확하게 이 과업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담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면 내가 이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 논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부터는 체제가 좀 다른데요. 이 보고서 체제는 사실 논문의 체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글쓰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고서와 논문을 잘 구분 못해요. 보고서가 그대로 논문으로 간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보고서하고 논문은 목적성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기록되는 내용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고서는 첫 번째 인트로덕션이라는 개요가 나옵니다. 이거 실험 같으면 왜 했느냐, 뭐 연구 같으면 연구했냐, 필요성과 목적 두 가지를 밝히고요. 논문도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논문은 전체 맥락에서 찾는 게 중요하고 이 개요에서는 이거 실험 자체, 이 연구 자체의 어떤 왜 필요했는지 목적이 뭔지를 밝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원리, 법칙, 이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장비를 썼다, 어떤 기구를 썼다, 어떻게 동작한다, 뭐 1번, 2번, 3번, 4번 이 많은 것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게 필요할까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장비 사용했다. 한두 줄이면 끝날 일이에요. 그렇지만 보고서는 정확하게 이 장비를 어떻게 구조화시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고서에서는 실험 과정이란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실험 결과는 표, 그래프, 결과 분석 뭐 뻔한 거죠. 표 그린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해내는 거 이런 걸 담고요. 이 토론, 디스커션 부분에서는 이제 이 실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론에 일치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건지 오차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새로운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문헌들을 참고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참고문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증적 글쓰기에서 이런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논증적 글쓰기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디스커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데서는 논증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역 논증이 있고 기납 논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논증에서 연역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설 검증인데 이 기초과학에서는 가설 검증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예측하고 결과를 해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개의 이 연역 논증의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실험은 이 실험입니다. 후근 검증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뭘 했더니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약 때문에 나왔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확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틀린 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약을 먹었는데 병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틀리다는 것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후근 긍정식의 형태를 지금 현재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100%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가설 검정은 후근 긍정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토론 단계에서 논정을 할 때 100%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2차 시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